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통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통계 두 번째 시간이고, 제가 맡은 부분은 기초 통계 분석들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크게 중요한 오늘 저녁에 저랑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기본적인 계략적인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고, 오늘 저희가 평균 구하는 법 배우고 나면 쉽고 모를 때는 어렵고, 그런 게 통계랑 통계 패키지 다루는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배우고 나시면 되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논문 쓸 때 그냥 통계는 돈 주고 맡기지 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역으로 힘들어하는 학우들이 있으면 돈 받고 내가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만으로 접하는 자들이 잘 모를 때 싸게 해줄게, 이렇게 내 그 강의 듣는데 10,000원 냈지만 넌 친구잖니, 반 깎아 이러면서 5,000원에 해주는 그런 놀라운 실력들을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 혹시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오늘 하는 내용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마스터가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평균 구하는 법, 그 다음에 표 제시하는 방법, 그래프 및 그림 제시하는 방법, 이게 저희가 내용 나누어서 맡으면서 제가 맡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음 3, 4, 5차 시에서 뭐 평균을 비교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카이스퀘어 같은 거 한다라든지 상관 회귀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것도 평균 구하는 법까지 해가지고 SPSS를 좀 다룰 줄 알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때는 SPSS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아무 버튼이라도 눌러가지고 끝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과 나와요. 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앞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설문지 같은 거 코딩하는 거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문지 코딩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고 저랑 엑서사이즈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수업 도와주시는 조교 선생님하고 엑서사이즈 몇 개 더 하시고, 그러고 집에 가시면 이 평균을 구하는 SPSS의 신이 돼서 대박을 터뜨릴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번 학년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 학년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 밑에 학년들까지 줄줄이 가르치다 보면 우린 대박이 난다는 거죠. 자, 원래 할라 치면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도 있겠죠.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평균 뭔가 하기 시작을 하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접해보지 않은 시그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굳이 아시고 싶으면 저희 통계 수업 있죠. 거기서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수업을 들어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할 거는 실제적으로 통계를 돌려가지고 평균을 구해내는 거가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좋죠. 이론이 더 알고 싶다. 손 들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왜 선생님 모드가 최빈치인데 중앙치는 미디안이고 뭐 이런 거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런 자는 되게 부적절한 사회기술을 가지신 분이겠죠. 자, 평균을 알면 됩니다. 그죠? 평균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남자들의 키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괜히 이런 질문을 해서 모든 남자 학우들을 저희 적으로 돌리는 이런 무식한 행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보고해 주는 건 대부분의 논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최빈치나 중앙치 같은 건 보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 제가 아직까지 잘 못 봤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얘기를 합니다. 표준 편차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한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살이 쪘다 빠졌다 한다. 난 요새 살이 너무 쪘다 빠졌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2명의 여성이 있어요. 그럴 때 결혼을 안 한 남자가 어느 여성이랑 결혼을 해야 그래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외양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외양의 여성과 살게 될까? 이걸 고민을 할 때 지금 현재의 몸무게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큰 여자랑 결혼하면, 그죠?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어느 만큼 흩어져 있는가.
그죠? 저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약간 큰 편이라서 옷치수가 5부터 5, 6, 6, 7까지 거의 옷집이거든요. 쫙 다 있어가지고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까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좀 커졌다 싶을 땐 이쪽에서만 옷을 고른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거에 교수 A와 교수 B의 사회학 개론 시험 성적에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큰 건 어느 걸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사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평균이 있는데 평균에 오밀조밀 올망졸망 모여 있으면 SD가 낮은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낮은 거고 휙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 여러분이 선생님 질문지 몇 개 돌려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 우리도 모르지,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많다 보면 흩어져 있더라도 대충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고 싶으면 설문지를 돌려야 되는 기본 단위수가 100단위는 될 거예요. 뭐 100부, 200부, 300부. 그래도 사회복지나 이런 쪽보다 낫죠. 거기는 돌렸다 하면 1000부, 2000부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르죠. 심리학 내에서도 실험을 하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렇게 하기도 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간의 심리를 이 설문 같은 거를 통해서 주로 알기 때문에 10명, 20명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제가 여기 SPSS가 없다라고 하는 1차 시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SPSS 제 거는 영어판이라서 일단 그거를 다 이렇게 그림 파일로 잡아가지고 넣고 이 한글 파일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한글 SPSS가.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자료를 따왔어요. 그래서 난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료를 SPSS에 넣는 거를 일단 지금 모르시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조금 있다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자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넣었는데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크게 평균을 알아내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방식 알려드릴게요. SPSS를 띄우면 위쪽에 한글이랑 비슷해요. 위쪽에 이런 그 메뉴바가 있겠죠. 메뉴 막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분석. 지난주에 그런 건 하셨을 거잖아요. 뭐 변인 같은 거, 컴퓨트, 뭐 베리어블 이런 거는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저기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잊었다 하더라도 기억나실 때까지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평균을 구하는 첫 번째 방식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통계를 처리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저 분석이라는 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해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이 하셨던 거는 거의 대부분이 파일 누르거나 데이터 누르거나 변환 누르거나 여기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시는 거는 분석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하시는 건데 분석에서 두 번째 보면 기술 통계량이라고 있죠. 디스크립티브 하다라고 하는 거. 디스크립티브 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생겨 먹었지? 라고 생김새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생김새를 보고 하는 거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는 비교에 들어가는 거. 이 집단이랑 저 집단을 비교하는 거라든지 같은 집단 내에서 지난달에 한 번 하고 이번 달에 했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거라든지 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라든지 원인 결과를 비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음 주차부터 하실 거고 오늘 하는 건 기술 통계, description, 묘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자, 평균을 내려고 해서 빈도 분석을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도 어느 만큼 자주 있나. 자, 빈도 분석인데 빈도 분석 들어가서 자기가 평균 알아보고 싶은 변인 있잖아요. 그거를 다 딱 클릭을 해서 열어놓으면 여기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변인들이 다 있어요. 변인들이 있을 때 내가
평균을 알아보고 싶거나 어쨌든 기술 통계를 하고 싶은 것들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1위로 가겠죠. 그죠? 우린 사이버대잖아. 컴퓨터가 익숙합니다. 그죠? 처음 듣는 표정들 좀 짓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클릭하고 클릭하면 저리로 간다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보고 싶은 변수를 일단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막바로 이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밑에 통계량이라는 걸 한 번 더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클릭을 하면 빈도 분석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걸 알아볼 건데 뭘 통계량을 어떤 류의 통계량을 보여줄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잖아 뭐가 라고 느껴지시더라도 천천히 보시면 다 아는 내용.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이거였죠. 평균. 그죠? 그럼 평균 클릭 해가지고 체크. 그 다음에 퍼져 있는 거에선 여러분 표준 편차 같은 거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표준 편차 클릭. 때에 따라서는 최소 최대값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가지고 뭐 고등학교 교사 350명에게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지 척도가 어느 만큼 나오는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원래 사회적 지지 척도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인데 내가 조사한 샘플에서는 몇 점부터 몇 점이 나왔고 평균은 얼마고 그리고 퍼져 있는 표준 편차는 얼마다. 이게 기본적인 기술 통계죠. 그러면은 더 알고 싶은 거 클릭하시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그 외에 선생님 저런 거는 뭡니까?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논문 쓰는 데는 그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꼭 성격에 약간 강박적인 면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야 말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은 공부 못 하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만 일단 다 하고 난 다음에 차차로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뭘 누르면 좋을까요? 다시 여기 원래 박스로 돌아가려면 찍어. 그쵸? 계속 이게 아니다 싶으면 취소. 모르겠다. 도움말. 그죠? 왜 그래?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SPSS는 여러분의 한글 워드처럼 편안해질 거예요. 자, 그래 계속을 누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통계량에서 그거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쵸? 확인. 그러고 나면은 결과표가 따로 하나가 떠요. 결과가 두리링 그러면서 좀 많은 걸 내가 시켜놓으면 두리링 뜨고 난 다음에 나 프로세싱 하거든. 프로세싱 중이야. 뭐 이런 포스를 발휘하다가 뚜리링 하고 표가 떠요. 그럼 끝. 너무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아마 설문지를 받아오는 거가 여러분한테 큰 작업일 거고 그걸 코딩하는 거가 큰 작업일 거예요. 수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한 2-3시간 걸리겠죠. 근데 뭐 한 200부쯤 했으면 서너 시간 더 걸리겠죠. 오늘 내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 더 쓰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통계까지는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 내는 것까지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웃풋 하면서 따로 이게 박스가 하나 더 떠요. SPSS 띄워놓은 거 말고 아까 확인 딱 해놓으면은 그럼 이게 딱 떠서 빈도 분석.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영어로 뜨는데 이거 참 좋다. 한글이 뜨더라고요. 빈도 분석 그래가지고 네가 시켰는 거 방금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 사람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클릭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죠. 그것만 보여주는데 다른 거 더 클릭해놓으면 그것까지 다 보여주겠죠. 배우고 나면 너무 쉬워서 사기당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표가 나오면 그냥 이거 프린아웃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논문 쓸 때는 한글 내에서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표가 더 이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2번 하고 싶지 않다. 이 표를 그대로 옮기겠다. 반드시.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그러면 알아가지고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칸이 쳐지거든요.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면 복사하기 되겠죠. 그대로 가져오시면 한글에도 붙고 엑셀에도 붙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붙고 다 붙어요. 다 붙고 난 다음에 편집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글에서도 편집되고 MS 워드에서도 편집되고 뭐 엑셀에서도 편집되고 다 편집되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쉽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서 어떻게 떠드나 안 하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구하기를 한 번 더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혹시나 영문판을 까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거는 제 거예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논문 써가지고 졸업하셨던 우리 자문위원님, 이종환 자문위원님의 그 논문 자료를 조금 줄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울이랑 자존감 남자 고등학생한테서 한번 봤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위에서 똑같아요. 이거 순서는 파일, 에디트, 뷰, 데이터, 트랜스폼, 애널라이즈로 들어가겠죠. 애널라이즈로 들어가면 평균도 구하고, t-테스트도 하고, 아노바도 하고, 상관도 하고, 회귀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게 제가 왜 어떻게 생겼지 묘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디스크립티브 들어가겠죠. 디스크립티브 스타티스틱 들어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어느 거 클릭할까요? 한글이랑 똑같아. 아까 제가 몇 번이라 그랬죠? 2번 아니었어? 디스크립티브 아니었어? 1번이 빈도였었어요? 1번 해도 되고 2번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1번 frequency로 들어왔다. frequency는 원래는 뭘 보여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500명한테 설문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변인 중에 하나는 학년이라는 변인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혹은 남녀라는 변인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500부를 뿌렸는데 손으로 세알일 거야?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인지? 그렇게 안 하겠죠. 성별을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빈도를 보여줘 이러고 명령하겠죠. 얘한테. 코딩이라는 말이 지금 어려워서 걸리면 그냥 하여튼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넣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500명을 헤아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10명 거면 헤아려도 그만이지만 200명이나 100명이면 헤아리지 않을 거죠. 빈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빈도의 프리퀀시를 써요. 근데 이 SPSS를 만든 사람은 가능한 한 큐에 모든 걸 다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빈도가 궁금해서 네가 들어왔을지언정 다른 거 뭐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뭐 아니면 스큐된 거,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 뭐 그런 거 알고 싶으면 다 눌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빈도를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녀가 몇 명인 거지 성별 클릭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막바로 스타티스틱을 눌러주면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그 결과만 딱 보여준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뭐였지? OK를 누르면 그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었네. 통계량을 우리가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이것도 더 보여줘. 그러고 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일방향적인 대화라기보단 우리 살아 숨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어려우시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빈도를 하는데 어쨌든 자 영문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티스틱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평균 민이겠죠. 아까 왜 미디안이나 모드는 안 쓴다 그랬잖아요. 쓸 일 없으세요 여러분은. 자 그리고 디스퍼션 어느 만큼 이렇게 퍼져 있는가, 변산이 어느 정도인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준 편차죠. 미니멈, 맥시멈 같은 건 내가 궁금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클릭하고 난 다음에 continue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봐 라고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OK 해주면 얘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OK. 엊그저께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다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문판을 쓰시든 한글판을 쓰시든 프리퀀시 들어가가지고 평균 구하는 건 이제 하실 겁니다. 지금 다 기억 못 하셔도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하면은 돼요. 자, 그래서 스타티스틱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종환 자문님의 자료입니다. 경제 수준, 뭐 자존감, 우울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미니멈, 맥시멈까지 다 해서 표로 나왔어요. 자,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아까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인가 그 빈도를 알고 싶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경제 수준을 자문님 자료에서는
1번은 아예 없었고 1번 있었는데 1번에 체크한 사람이 없어서 1번은 빵명이었고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경제 수준 2번 못 살고 3번 보통이고 4번 되게 잘 살고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2번은 몇 명이나 나왔고 3번은 몇 명이나 나왔고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아까 그 첫 번째 빈도 들어가서 빈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평균 알아보려고 그 빈도는 잘 클릭을 안 해요. 평균은 바로 밑에 있는 기술 통계를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치만 그걸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경제 수준은 2번, 2, 3, 4, 결과에서 2, 3, 4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몇 명이지를 이렇게 헤아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 우울증, BDI 같은 걸 썼단 말이에요. 0점부터 33점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빈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0점에 몇 명, 1점에 몇 명, 2점에 몇 명, 3점에 몇 명, 4점에 몇 명, 쭉 다 해가지고 33점에 몇 명,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도는 그런 우리가 쓰는 설문지에는 사실 빈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안 따라오는 듯한 느낌 살짝 들지만 괜찮아. 우리는 지금도 한번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제끼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을 때, 지난 학기에 논문 지도를 할 때, 통계 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마음에 품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방금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들으셨던 거가 이 기술 통계에서 빈도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더 통계량이라는 거 클릭하고 평균이랑 SD 이 표준 편차도 구해줘. 클릭 해놓으면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보여주더라. 요거까지 되시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근데 그 첫 번째 그거는 평균 보려고 프리퀀시를 누르진 않는다고요. 그죠? 평균 보려고 하면 디스크립티브, 기술 통계를 보시는 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는 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빈도 보러 들어왔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면 한 큐에 다 끝나니까 한다라는 것 뿐이죠. 자, 두 번째 디스크립티브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 한글판이랑 영어판이랑 순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기 한글이랑 대조해 가면서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스크립티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아요. 디스크립티브 들어가가지고 그거 변인들 띡 클릭 이쪽으로 가, 띡 클릭 이쪽으로 가 해가지고 옮기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과 이렇게 뜬다고요. 별 차이 없죠? 막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실습이 너무 땡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표도 만들고 그 표를 한글로 불러오고 그럼 오늘 하실 일은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너무 쉽고 짧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이 기나긴 밤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균을 이거는 사실은 다음 주차에 하면 어련히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 주차에 이 집단이랑 저 집단이랑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는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통계 수업을 들었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수업의 효과가 다른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보고 싶었다. 딴 거 다 똑같고 남녀 차이밖에 없다. 그러면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이 학습 능력에 있어서 나타난 어떤 변화치를 비교를 해보겠죠. 그죠? 비교할 때 뭘 비교하겠어요? 평균을 비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ompare means 평균 비교라는 거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시든지 간에 평균값은 다 줘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아까 디스크립티브에서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변인 전체의 평균만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고 혹시나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비교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데 한 변인 내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평균이 내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인이 뭐냐면 이종환 자무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경제 수준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잘 사는 놈, 중간치기, 못 사는 놈 이렇게 했어요. 자존감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울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봤던 건 자존감이랑 우울 간의 상관 이것만 보기는 했었지만 혹시라도 경제 수준 각각에 따라서 자존감의 평균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경제 수준에 따라서 내가 새로 따로 다 변인을 만든다? 그건 너무 무식하죠. 그죠? 따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럴 때는 compare means에 들어와서 평균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ompare means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means를 했더니 잠깐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실 거가 여기에서 independent sample t-test 이거 하실 거고 원 샘플이나 paired 이거 하실 거고 아노바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굉장히 자주 보실 곳입니다. 이 집단 저 집단 비교하는 거 자주 보실 건데 민즈에서 들어왔더니 이렇게 뜬 거예요. 자, 영어라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어렵습니다. 이쪽은 독립 변인, 저쪽은 종속 변인. 그 디펜던트 리스트고 인디펜던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었었죠. 경제 수준에 따라서 자존감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지? 경제 수준이 세 수준이었잖아요. 2, 3, 4, 저중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난 자존감도 너무 궁금하고 얘네 2, 3, 4에 따라서 우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무 궁금해. 그 평균을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뭐에 따라서라고 할 때 그 중심축이 되는 거는 인디펜던트에 넣겠죠. 뭔가 약간 인디펜던트 하면 독립적이잖아. 그죠? 인디펜던트에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제 수준 인디펜던트 내에 각각의 뭐 2, 3, 4에 따라서 그 측정치는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알고 싶은 거는 디펜던트에 넣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은 사실은 잘 없을 거고 여러분은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빈도나 기술 통계량에서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하는 거 그거 하나 쓰실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셨을 때는 두 집단 간 비교를 그냥 하실 거예요. 근데 두 집단 간 비교를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각각 집단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보여줘요, 그냥. 그거 알아야 둘 비교해가지고 T값을 보죠. 그죠? 그래도 아까 말했는 두 개로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 거 조금 복잡한 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표정이 되게 우울해지고 계십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건너뛰세요. 건너뛰셔도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옵션 클릭하고 들어가면 민스에서 옵션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오른쪽에 옵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뭘 보여주는가 통계 처리 뭐 해드릴까요? 라고 왼쪽에 뜨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저쪽으로 다 클릭하고 눌러가지고 보내죠. 잘못 보냈다 그럼 클릭하고 누르면 이리로 다시 오겠죠. 나는 미니멈, 맥시멈, 그리고 평균 민, 그리고 뭐 빈도, number of cases, 아니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만 알면 돼 라고 하면 그런 것들 클릭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누르면 다시 원래 박스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 OK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경제 수준 2, 3, 4 이거를 아까 왜 독립 인디펜던트 리스트에 이거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얘네들 각각이 어떻게 됐는가 평균은 이러하고 N은 몇 개인가 개수를 얘기를 해요. 개수, 그러니까 경제 수준 2에 해당되는 사람 수는 12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표준 편차. 3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이랬는데 얘네의 평균은 이렇고 얘네의 표준 편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4에
해당되는 사람 수는 47명이었는데 평균은 이렇고 표준 편차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은 이렇고요. 우울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라는 거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실제로 실습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습 들어가기 전에 제가 표 제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크게 이렇게 3개의 주제로 있던데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되게 예쁜 상품이 있다, 되게 예쁜 그림이 있다. 여러분 뭐 하세요? 그 사진 가져오고 싶을 때?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보죠. 그러면 무단 도용을 금지합니다. 뭐 이런 말 뜨죠. 그죠? SPSS는 그런 말을 띄우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보여요.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데가 어디든지 간에 한글이든 MS 워드든 대개는 한글 많이 쓰시죠. 한글 그냥 가져가서 붙이기 하시면 돼요. 쉽죠. 표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새로 그리세요. 그게 더 예뻐요. 근데 그냥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알려드릴게요. 표는 됐고, 그죠? 표는 얘네가 알아서 다 그려주니까 됐고, 그래프도 얘네가 다 그려줘요. 학술 논문에서 그래프나 그림은 잘 안 씁니다. 학술 논문은 표가 최고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불끈 이러실 수는 있겠지만, 어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는 그래프를 더 선호하죠. 표 보기 어려우니까. 학술 논문에서 그래프를 더 선호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논문 잡지에서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프를 꼭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에 막대 바 있죠. 라이즈로 끝난 것 같죠? 그죠? 와이즈로 끝나고 있으니까. 애널라이즈에서 옆칸에 보면 그래프라고 있어요. 위쪽에는 차트 만드는 거,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래쪽에는 그래프 보드 템플릿 어떤 거 쓰실래요?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차트 빌더에서 거의 쓰면은 그래도 막대 그래프 아니면 선 그래프 아닐까 싶어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딱 그래프에서 첫 번째 차트 빌더 클릭하면은 요런 대화창이 딱 뜨거든요. 대화창이 뜨면 헐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밑에 보시면 보세요. 갤러리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막대 그래프죠. 선 그래프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라인, 영역으로, 파이로, 아니면 스캐터드 다 이렇게 점 띵띵띵띵.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연습 문제 있죠. 이게 스캐터드 닷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삼포도 같은 거 확인할 때 이렇게도 많이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는 그런 거고,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나마 쓰시면 아마 바 아니면 라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를 예를 들어 클릭을 했더니 그림들이 두디두디두둥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떴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쿡 클릭해가지고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퉁 하고 놔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거 클릭 2번 하면 안 가나? 아니고요. 틱 클릭해가지고 쭉 밀어가지고 뚱 하고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X축엔 뭐 넣을까요? Y축엔 뭐 넣을까요?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물음표가 떠요. 그러면은 여기 거를 틱 클릭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 X축에 뭐 넣으세요? Y축에 뭐 넣으세요? 당겨다만 놓으면 그 다음엔 OK를 할 수 있게, OK가 까매지거든요. 지금 OK가 연한 색이죠. 눌러도 안 돼, 이 뜻이에요. 까매지면 그때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하나 퉁 내준다라는 거죠. 안 어렵죠? 그 그림은 사실 한글에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림 같은 건. 막대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캐터드 닷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그리니까, 이런 거 가져오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복사하기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자, 라인도 있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걸로 해가지고 팅 했더니, 결과, result라고 해가지고 된 거에 나온 거가 이렇게 퉁 뜬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의 학술 논문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의 이렇게 그래프나 그림 같은 거, 피겨 같은 거는 넣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 같은 학술지다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피겨를 넣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 말고 통계 처리한 피겨 같은 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선에서는 잘은 없어요. 자, 그래프도 표 가져올 때와 동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을 잠깐 받고 제가 그 데이터 코딩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